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CAR-T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이 CAR-T 치료라는 것이 Chimeric Antigen Receptor T 세포, 그래서 재조합 항원 수용체 T 림프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치료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환자의 몸 안에 있는 T 림프구를 뽑아서 그 T 림프구 안에다가 이러한 특수한 수용체를 발현하게끔 유전자를 재주입해서 이것을 이제 유전자를 발현하게 만든 다음에 그 T 림프구를 양을 증폭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충분하게 늘린 이후에 다시 환자의 몸속에 주입하면은 이 T 림프구가 암의 표면에 있는 항원이라는 물질을 인지하고 결합해서 작용을 해서 T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T 림프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러한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고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약제는 엔사의 킴땡땡이라는 약이 유일합니다. 이 엔사의 킴땡땡은 이제 성분명이라고 해서 약에 대한 어떤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티셀정렉유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약이 실제 시판이 되고 있고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사의 킴땡땡이라는 약은 이제 조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환자의 T 림프구를 뽑아서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유전자 물질이 들어가면은 세포 T 림프구의 표면에 이러한 수용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용체라는 거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림프종이라든지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 많이 있는 CD19라는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만약 암세포 표면에 있는 CD19라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 수용체 안에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수용체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 세포 활성화 부위가 이제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이제 공격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주게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이 T 림프구가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CD19가 결합하는 부위하고 뭐 세포가 활성화되는 부위 각각에 대한 이름들이 다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전문 지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이 약품의 적응증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느냐. 첫째는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을 표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중에서 특히 25세 이하인 경우에, 즉 소아나 젊은 성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회 이상 재발을 하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치료에 듣지 않는 불운성인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림프종의 경우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중에서 특히 성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 2회 이상 환자가 치료를 한 이후에 재발하거나 처음부터 치료에 전혀 듣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첫째는 이 치사진 렉유셀이라는 이 약품을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환자가 이미 투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몸에서 T 림프구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환자 1대1로 맞춤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의 몸에서 이런
림프구를 뽑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구를 허가를 받은, 저희는 보통 이제 GMP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허가를 받고 이러한 세포 표적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설에서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이제 원래 이 N사의 계획은 전 세계에 5개 정도의 센터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일단 세포를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을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다시 증폭시키는 그 비용,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포 치료제를 다시 한국으로 싣고 오는 비용, 그리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 총 비용에서 1회 투여하는데 현재까지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액수죠.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아무리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이 약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는, 물론 이제 미국 식약처의 적응증을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까다롭게 아마 기준을 정해서 장차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고가약들을 치료했던 경험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고가약을 치료를 할 때는 어떤 혈액 질환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환자분이 정말로 이 약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은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T세포가 종양세포의 CD19라는 데 결합을 하게 되면은 T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고,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파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면은 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때로는 의식이 나빠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영어 약자로는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에서 CR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RS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심한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약이 또 인터루킨 6이라는 사이토카인에 대한 차단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된 약 중에서는 토실리주맙이라는 약이 있어 이 약을 사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약도 상당히 고가의 약인 것은 분명하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심할수록 또 효과도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재발 불응성인 25세 이하의 급성 림프공급 백혈병 환자들에게서 치료를 해봤더니 이제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걸 포함을 해서 완전히 관해까지 오는 확률이 81%고요. 이렇게 81%의 환자분들 중에서 1년째까지 경과를 봤더니 반수 정도는 재발 없이 생존을 할 수 있었더라 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급성 림프공급 백혈병에서 2회 이상 재발하거나 불응성일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경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회 이상 재발하거나 아예 치료에 듣지 않는 성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서는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걸 포함을 해서 완전히 좋아지는 것까지 합치면 약 38%의 환자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치료로 이제 치료가 완치될 것이냐 끝날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두 가지 병들이 치료에 잘 듣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써서 잘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T셀 릴룩셀 같은 약을 써서 최소한 부분 관해 또는 최대한 관해까지, 완전 관해까지 유도를 한 다음 결국 그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궁극적으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골수 이식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과연 이러한 좋은 치료제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치료와 어떻게 해서 잘 조합을 해서 환자분을 완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CAR-T 치료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돼서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엔사의 킴땡땡, T-셀연방 유셀이 유일하고 이와 같이 종양세포와 결합하는 CD19 결합 부위와 세포 활성화 부위를 T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주입해서 이러한 이 수용체가 발현이 되게 만들 수 있게 만든 다음 그 T 림프구가 이제 증식이 된 상태에서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암세포와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인지해서 암세포를 반응을 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보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면역항암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적용증은 25세 이하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면서 2회 이상 재발을 하였거나 처음부터 치료에 듣지 않은 불응성인 경우,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2회 이상 재발을 하거나 처음부터 듣지 않은 불응성인 경우에 약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런 GMP 시설이라는 데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치료 과정 자체가 환자의 몸에서 뽑아낸 T림프구를 미국을 포함을 한 그런 시설에 보내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과 증폭 과정을 해야 되고 다시 그 세포를 실어 와서 환자에게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1회 투여하는데 5억 원 가까이 든다. 그리고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이 나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약 80%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또 약제들이 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2회 이상 재발하거나 불응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나 2회 이상 재발하거나 불응성인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약 81%가 반응을 했고 그 이림프종의 경우는 38% 정도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치료 즉 동종절모세포 이식 정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